자, 장관 원희룡이가 총리를 노린다는 말도 있고요. 본인이 차기 대권주자 3순위쯤으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 뭔가 대가리를 들이미니까 뉴스에서 때리기 시작했어요. 정광훈을 만났냐 안 만났냐라고 하는 진실 게임이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만났냐 안 만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건 견제가 본격화됐다는 얘기죠. 네, 원희룡이 전광훈 관련 집회에 참석해 강연했다는 노컷뉴스 보도가 나간 뒤에 정광훈과 만나지도 않았다고 해명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취재를 해보니까 원희룡은 40분 정도 신앙 간증을 마친 뒤 전광훈 대기실을 찾아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이제 영상에 나왔는데 그 문을 열어서 이제 봤더니까 만나고 나서 나오는 그 원희룡의 모습이 포착이 된 거예요. 만나갖고 못 보고 그냥 안에 있다가 20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나왔을 수도 있죠.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이거 진짜. 이게 금방 탄로날 거 이거 안 만났대. 그러니까요. 옛날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이것도 조용히 또 지나갈 겁니다. 근데 도대체 정광훈의 지금 영향력이 얼마이길래 정광훈한테 가서 말하자면 신고식을 해야 여권의 대선 주자로서의 출정식, 이게 뭐 현충원 가듯이 정광훈 만나러 가요. 아 근데 이게 현직 장관이에요. 현직 아직. 장관이잖아요. 현직이야, 현직. 네. 현직인데 여기 와가지고 뭐 이 얘기한 우리 것도 피 같은 되게 세금 받아가면서 그래서 정광훈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했는지 한번 봅시다. 네. 기사가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를 뭐냐. 정신 차려. 저는 이게 그러니까 그거였잖아요. 경주의 호텔에서 열린 경북 대구 장로 총연합 지도자 대회인데 이게 정광훈이 이끄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집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장로연합이라는 그러니까 기독교의 정상적인 집회라고 하면서 이게 사실 아닌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공산주의에 의한 이념 지배, 북한 주변에 북한에 있는 이런 것들을 국민 통합으로 이뤄내고 제사장의 나라로 빛을 발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뭐라고요? 뭐라고요? 종교와 정치를 합쳐야 된다라고 하는 쌈박한 이론을 꺼내놨어요. 신정체제로 가자고요? 그리고 뭐 그 지금 이란처럼 최고 지도자가 최고 권력을 가지는 지금 동성애 하는 거 보십시오. 그 다음 정전협정, 평화협정으로 가자는 이런 것들이 온갖 학교, 교과서, 영화, 문화 이런 속에서 이게 무슨 더 개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상황에서 라는 얘기를 하고 나 이거 되게 뭔 소리야, 이게? 나 진짜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얘네가 지금 말하는 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말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근데 이런 주의를 갖고 있는 종교 단체가 정광훈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 기독교 단체만 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불교도 그 생각하고 있을 거고, 통일교도 그 생각하고 있을 거고. 미친 거예요. 아니 자기네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입 밖에 그러니까 내뱉으면서 도대체 IS나 그 이슬람 그 무장 단체를 왜 욕하죠? 제가 봤을 때 얘네들은 IS가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현직 거예요. 장관이 자기가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로 기독교 지지자들이 모인 데 가서 정치 이념 이런 거 남북 통일 평화 이런 거 다 때려 엎고 신정 제사장 체제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댕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정말 마음에 들어. 정광훈 목사. 내가 웬만한 간증 들으면 감동이 안 오는데 원희룡은 진짜 내가 마음에 드네. 이러면서 동성애 얘기를 꺼내면서 나라 꼴이 이게 뭐야? 아니 북한하고 무슨 북한 잡아야 되고 제사장 체제 국가 세우자는데 동성애는 왜 나와? 하여튼 그리고 여기 저는 앞으로 다가오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일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 뭐냐 하면 딱 한 사람을 붙들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붙잡고 제가 헌신하고 희생하겠다. 이거 뭐야? 개항 이재명 대표 잡으러 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현직 장관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거의? 진짜 계약에 나갈 배짱이 있으면 한번 나가보라 그래.
진짜로. 진짜 어처구니 없다 진짜. 혈세 받아가면서 사전 선거 운동하는 것도 유분수지. 거의 지금 저 정광훈이 이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거의 대감마마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 근데 같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대감마마한테 지금 머리를 조아리로 간 모습이지 않습니까? 정광훈이 지금 이른바 기독교 신도들을 비롯한 극렬한 기독교 안에도 계파가 많잖아요. 그리고 뭐 기독교 안에도 뭐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뭐 이단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들도 있고 뭐 명성교회 파들도 있고 다들 교회에 나눠져 갖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정광훈만 빤스 목자만 통하면 다 그 지지가 나한테 온다라고 하는 이상한 신념을 믿고 있는 것 같아. 근데요, 이게 대선 때 같으면 난 이해가 가. 어차피 대선은 전국구로 후보를 놓고 뽑는 거니까. 아니, 지역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거기 가서 비빈다고 치자. 그러면 자기 지역구에 그 영향력을 받아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얼마나 된다고,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냐는 거지. 이거는 사실상 지역구 때문에 나간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국구로서 나중에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위치를 세우기 위해서 간다는 거야. 근데 못 간다는 거지. 왜? 경쟁자가 지금 너무 많아. 조이대 청문회는 뭐 네. 별 관심이 없습니다. 망할 것 같아요. 얘는 아무것도 뭐 말한 게 없어요. 입장도 없고요. 대답할 수 없습니다로만 더 뻔뻔한 것 같아. 근데 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이 사람이 내렸던 판결 보면 진짜 기가 막히고 와 저는 그 박희태 변호사님이신가요? 제가 그 변호사님 입장이면 화병 나서 쓰러졌을 것 같아요. 삼성 관련해가지고. 삼성이 어떻게 정말 강탈당한 거잖아요. 뭐 삼성이 이 법조계를 완전히 쥐고 흔든다고 하는 거는 이미 알려져 있는 거고요. 삼성이 그동안 검사, 판사한테 가장 많이 투자한 결과가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20개의 일반 및 참고들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은 전부 다 제가 생각해 건의의 보관물 창고로 이용되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어찌 됐거나 이와 관련된 사람 밖에는 이게 쉽게 말하면 지금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더 이상 끌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사실 이제 뭐 이거를 계속 무리해서 끌고 가다 보면 이와 관련된 어떤 그 법적인 판단 문제나 이런 쪽에 있어가지고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서 제가 보기에는 청문회 끝나고 나면 그냥 통과를 시켜줄 것 같아요. 조이태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나마 지금 뭐 모든 입장 안에서 제대로 된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그나마 희망적이라고 보는 거는 지킬진 모르겠지만 구속영장에 있어서 사전 청문제도를 좀 하겠다. 사전 신문. 사전 신문제를 좀 하겠다라는 압수수색 부분에 영장.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청문을 좀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을 수 과연- 있나 근데? 근데 믿을 수 있어요? 윤석열도 뭐 검찰 개혁하겠다고 네. 해놓고 뒤통수 깠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 국민들 입장에서 답답한 게 뭐냐면 아니 민주당이 이런 걸 좀 세게 팍팍팍 쳐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청문회에서 지금까지- 삼성 이야기도 안 나왔고 그다음에 어. 조희대가 지금 피의자 신분이다. 그것도 안 나왔어요. 근데 지킬지 안 지킬지 모르는 선의에 기대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쉽게 자꾸 덜컥덜컥 약속을 해주고 양보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하는 일 보면 답답하다, 짜증난다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게 뭐 한겨레 경향은 조희대 괜찮다 하고 있고 조중동은 약간 숨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 이야기가 아예 민주당 의회에서 안 나오고 그다음에 조희대가 지금 지금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모른 척하고 있어. 민주당도 그렇고 뭐 진보 언론이라고 말하는 데도 그렇고 다 모른 척하고 조희대 괜찮다. 그나마 낫다. 그러니까 구속영장 관련해가지고 그것만 어떻게 뭐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거를 되게 띄우면서 뭐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그럼 그렇게 얘기할 테니까 우리 그럼 삼성 얘기 안 할게요.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모종의 합의가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가긴 합니다만 합의가 아니고 더러운 야합이지. 뭐 어찌 됐거나 지금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이어가서는
국정 운영에 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안에서 민주당도 그 부분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선거구제 제도도 있고 앞으로 어차피 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선관위원장으로 또 활약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모로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어느 정도는 그 조직을 살려놔야 정상적인 운영도 가능한 수준까지는 그냥 덮고 조금 뭐 합의하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자, 뭐, 그 얘기는 뭐, 결국은 나오면 나중에 함화편을 갖고 얘기하도록 하고요. 청문회 자체안은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열불나기만 열불나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신문제가 지금의 그 자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바꿔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그죠? 근데 왜 언론들이 다 그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뭐 기존에 있지 않던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헤드라인으로 대부분 뽑았습니다만은 그거 한다고 해서 사전에 판사의 성향 검토해놓고 그냥 또 에서 통과시키면 되니까. 검토만 하고 또 통과시키고 다 통과시키는 거죠.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민주당만 국정 운영을 고민하냐고 사르르님이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왜 우리만 늘 구속영장 청구되면 이제 사전신문 비슷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적부심 심사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뀌던가요? 근데 어떻게. 잘 안 바뀌죠. 바뀌어요. 본론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들은 시민의 참여 그리고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분명하게 부여해야 되는 것이지 그들만이 하던 제도를 다른 제도를 만들어서 한다고 한들 본질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탄핵을 시키면 대체라도 시킬 수 있지만 판사, 특히 대법원에 있는 판사는 탄핵도 불가능할 하거니와 없으면 대체가 안 되는 상황이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법적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대법원의 구성이 안 돼버리면 우리 입법부의 일부인 국회에 있는 입장에서 국회가 현재 입법 시스템, 사법 시스템을 세웠다라고 하는 부담을 안고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지. 아무리 우리가 법을 만들면 뭐냐고 법에 대한 판결을 해줄 수 있는 지금에는 사법부를 멈추게 한 게 입법부였다라고 하면 네.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비난을 또 피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니까 최소한 우리 무기가 유일한 법이라면 법이 최소한 살아있게끔 연명을 해줘야 되는 것도 민주당이 어쩔 수 없는 고민이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